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노후 대책 없이 돈을 펑펑 쓰는 시댁에 센스 있게 행동해서 부당한 책임을 면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아이 둘, 맞벌이 하는 아줌마입니다. 얼마 전에 시댁 식구들과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이라지만 제 눈에는 한심하게 보였는데 지금까지 저를 오히려 한심스럽고 궁상맞다고 하던 분들이 저희 시부모님인데요. 제가 화를 내거나 막말을 하지 않고도 사이다를 마셨네요. 신랑은 이남 일녀 중 막내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항상 아끼시고 검소하게 소비하시는 분들이세요. 저도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부모님과 비슷하게 살고 있고요. 시댁은 돈에 대한 무서움도 없이 마구 소비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저희 부부는 벌써 노후 계획이 세워져 있고 열심히 모으는 중인데 시댁은 좋은 거 먹고 비싼 걸로 치장하는데 돈 쓰느라 정신없어 보였습니다. 시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먹는데 치장하는 데에 돈을 써대는지 처음에는 참 의아스러웠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물려받은 것이 있나 보지 하고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것도 아니신데 그렇게 소비하는 것을 보고 시부모님의 앞날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내 앞날 걱정하느라 정신없기도 해서 그냥 넘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을 비롯해 시댁 식구들은 저희를 늘 못마땅하게 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시부모님은 볼 때마다 저희에게 훈계를 하셨어요. 보통 저희 부모님 세대분들이 자식들에게 경제관념에 대해 훈계를 하실 때에는 아껴라, 모아라 등의 말씀으로 훈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은 쓰고 사는 것이 맞다 하시며 훈계를 하셨습니다. 아주버님과 신우도 저희가 궁상맞게 산다는 식으로 돌려 말한 적이 많고요. 수중에 바로 쓸 돈 1,000만 원도 없으신 분들이 훈계하시는 것을 듣고 있으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시부모님이 하는 말씀이니 별 수 있나요? 참고 듣기만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신랑은 현명한 소비 패턴을 보여주었고 과소비라 판단하면 연애 기간에도 저에게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검소하다는 말 많이 듣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던 사람인데 신랑을 만나서 배울 점도 많았습니다. 신랑과 소비 패턴이 너무 잘 맞아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신랑도 부모님에게 그렇게 배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변두리의 작은 집에서 사셨지만 경제활동을 하시고 계셔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경제관념이 저와 비슷한 사람은 남편밖에 없다는 것을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친정은 시댁보다 형편이 훨씬 좋은 상황이고 노후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젊어서 기반 없이 시작하신 관계로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세요. 생신에 용돈 드리고 식사 대접하려 하면 니들 돈 모아야지 하시며 밥값을 내세요. 시부모님은 저희가 해외여행 보내드리거나 용돈 드리면 엄청 좋아하시고는 얼마 안 가서 또 무슨 날이면 더 큰 돈, 더 비싼 음식을 바라십니다. 시댁 식구들과 외식을 하면 항상 비싼 메뉴 정해 놓으시고 돈 내라고 하시고 돈 펑펑 쓰는 아주버님 칭찬을 엄청 하십니다. 자식들의 미래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분들 같아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시부모님과 성향이 비슷한데 정말 내일이란 것은 없는 사람들처럼 써댔습니다. 아주버님네는 3남매 중 제일 돈벌이가 약하고 대출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럭셔리하게 살고 있죠. 시댁 식구들 모이면 정말 이거 미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신랑 형제들 함께 식대를 나눠서 계산하는데도 저희는 등골이 휠 정도였어요. 시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이득 볼 수 있는 것들이나 미래에 대한 설계 등의 얘기는 골치 아프신지 대화를 피해버리셨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문제 같은 것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얘기 나오면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신랑도 처가와 본가가 그렇게 비교가 되니 점점 지쳐가는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은 설득이 안 통할 정도로 완강하신 분들이시고 저와 신랑이 강하게 얘기했다가는 어른을 가르치려 드냐는 식으로 나오니 더 이상 말씀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의 소비 스타일을 보면 얼마 후부터는 돈을 모으고 있는 저희가 고생하며 모은 돈으로 많은 것을 감당해내야 할 것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신랑 형제들 미래 생각 안 하고 신나게 돈 쓰며 산 것을 저희가 감당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주버님과 신우네는 시부모님 노후를 챙길 여력이 없다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런 여력이 있는 집은 저희밖에 없는 것이 뻔히 눈에 보이니까 저희에게 시부모님이 기대실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다들 하루만 사는 사람들처럼 써재끼면서 사시는지 정말 이해도 안 가고 아끼고 모은 돈을 그런 분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에 써야 한다면 정말 분하고 억울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랑 알뜰한 것만 보고 시댁도 성실하게 경제 생활을 하시며 노후 준비도 친정처럼 전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한 것이 후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100세 시대로 치면 시부모님은 젊으신 분들인데 그렇게 궁상맞다고 저희를 구박하시던 분들이 여생을 저희에게 기대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재작년에 시댁 식구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모은 돈을 주식 투자로 전부 날려먹었다고요. 평소에 하던 대화 중에 저도 모르게 즉흥적으로 나온 말이었는데 돈에 대해 전혀 아까워하시는 것 없으시던 시부모님이 잘 좀 하지 그랬냐며 그걸 날려먹으면 어쩌냐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속상한데 위로는 못 해주시고 왜 역정만 내시냐고 따지다가 우리가 모은 돈 우리가 실수해서 그런 것인데 어머님 아버님이 보태주신 것 있으시냐 서운하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말하다 보니 열받더라고요. 저희 돈 모아서 시부모님 사시는 집에 돈 보태서 아파트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서운하다고 하며 투자금을 날린 것뿐 아니라 빚까지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아주버님네도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말은 안 했지만 저희가 돈 날려먹은 것에 아주버님은 약간 뭐랄까 고소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주버님 기준에는 궁상맞게 살아온 저희가 펑펑 써대며 살아온 자기네와 빚지고 사는 것은 마찬가지니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그날 집에 와서 신랑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댁 식구들을 떠보기를 잘했다고 신랑이 말하더군요. 형이 그렇게 고소해야 할 줄은 몰랐다고 하더니 부모님도 노후 준비 전혀 안 하시고도 불안함 없이 사신 이유가 우리가 믿는 구석이라 그러신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정말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시댁 식구들 비싼 음식 먹으러 간다고 하면 저희는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그 비싼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나면 속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시부모님도 아주버님과 신우 그 누구도 자기들이 돈을 내줄 테니 함께 가자고 하지 않더군요. 쓸데없는 돈을 안 써서 좋기는 했지만 이런 모습에 저와 신랑이 더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시댁에 모두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시부모님이 누구와 살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며 시부모님은 일을 그만두셨거든요. 아주버님네와 저희는 빚지고 살고 있고 신우는 딸이니 모실 수 없고 등등의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저희를 원망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잘하지? 힘들게 모은 돈을 날려먹었냐고요. 저와 신랑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들으시라고 모은 돈 날려먹은 것에 대해 자책하는 말 몇 마디 했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신랑이 주택연금 얘기를 했고 시부모님은 주택연금으로 노후를 해결하시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남인 아주버님이 모시고 사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신랑 눈치를 좀 봤어요. 신랑이 혹시 가진 돈이 있는데 부모를 안 모신다고 속상해 할까 봐요. 그런데 신랑은 제가 모은 돈 투자로 전부 날려먹었다는 말 안 했으면 시부모님 모시고 시부모님 씀씀이 우리가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감당하며 살 뻔했다고 저보고 센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뿐이겠어요? 저희가 돈 차곡차곡 모으고 있는 거 알고 있으면 아주버님도 씀씀이 감당 못하다가 저희에게 돈 빌려달라는 소리 나왔겠죠. 하여튼 거짓말을 한 것이 마음에 좀 걸리기는 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자의는 아니지만 저희와 함께 절약하며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모은 돈이 돈 펑펑 쓰고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들어갈 일이 없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랑도 저의 거짓말을 센스 있다고 하는 불효자이긴 하지만
결혼 잘한 것 같아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효도에 얽매여서 다 같이 어려워야 하는 것은 아니죠. 쓰니님, 정말 센스 있으시고 남편분은 현명하신 것 같네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